자, 연말정산철에는 연말정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제는 다 잘 아셔가지고요. 홈택스에서 이거를 뭐 조회하거나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뭐 자세히도 잘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홈택스에서 그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거나 제출할 때 제외해야 할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외해야 될 자료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보통 여러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 중에서 그 근무 기간 중에만 해당되는 자료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말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손보험 수령하거나 상해보험을 수령했다 그러면 그 수령한 보험금만큼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그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의 항목이더라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각각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마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요 표인데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료를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제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뭐 나이 요건 그런 거잖아요.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요건은 뭐 연간 100만 원 이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내가 그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필요 없죠. 나이가 몇 살이든 소득이 얼마든 그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갖고 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요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각 항목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했더라도 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정하고 있는 항목에서 그거에 규정상 해당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하는 혹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구세청 홈택스 사이트고요.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는 위에 연말정산 탭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고요. 거기에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회하시거나 제출하시거나 이런 거는 뭐 그 전에 이전에도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정확한 거는 1월 15일 이후에 제출을 하시거나 조회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잘 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건강보험부터 마지막에 뭐 기부금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 하나씩 이 돋보기 표시를 눌러가지고 조회를 하면 밑에 뜨죠.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 조회를 마치고 나면 여기서 내려받기로 해가지고 PDF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회사에 그 저장한 파일 자체를 제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괄동의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일괄 제공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조회를 하면 그 조회한 걸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끌고 가죠. 가끔은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요 자료를 제출하라는 데도 있으니까 뭐 제출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받기 하셔가지고 PDF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 위에 보시면 월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월부터 9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12월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조회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월마다
선택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12개를. 그러니까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보셨던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중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험료 지출이다 그러면 여기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근데 기부분 같은 경우에는 X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 기간을 근무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월부터 6월까지만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지출분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를 혹은 의료비를 7월 달, 8월 달에 지출했다 그러면 이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무한 기간에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기부분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기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6월 달까지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9월 달, 10월 달에 지출한 기부금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회사를 4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월 말 현재 계속 이제 근무 중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면 요 자료를 조회할 때는 1, 2, 3월 달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4월부터 12월, 여기는 지금 9월 달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12월 달까지 있습니다. 1월이 되면.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표시를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셔야 돼요. 혹은 내려받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죠. 1월에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3월에.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6월에 다시 재입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4월달, 5월달은 근무 기간이 아니니까 요 4월달, 5월달은 제외를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이렇게 1, 2, 3월달은 회사를 다녔고 4월달, 5월달은 회사를 안 다녔으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는 체크를 하시고 내려받거나 조회를 하시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처리되면 요 그 직장인분들 중에 이 자료에 대해서 근무기간,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나 입사나 이렇게 변동이 있으셨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근무기간에 따른 비용 제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걸 말씀드렸고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월 뭐 20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럼 1월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1월 30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 1월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퇴직을 3월 30일 날 했다. 그러면 당연히 3월 달 체크를 하시는 거고 3월 10일 날 혹은 3월 2일 날 했다. 그래도 역시 3월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